백억 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오늘은 지방 아파트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지방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주하기 위한 목적에는 뭐 사업상, 직업상 또는 의료 목적상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한 주택을 알아보시는 분들 자,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그 각 처한 상황마다 주택을 취득한 이유는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택을 지방에서 취득했을 때, 자, 이 포인트만 좀 알고서 우리가 주택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방 경기 침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지방 경기 침체 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산이나 울산 등 제조업이 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팬데믹 현상 때문에 더욱 심화가 됐는데요. 자, 일자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용 위축이 되고 있고요. 자,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까 타지로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구 유출이 심각하고요. 또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지방 경기 악순환의 고리로 지금 들어선 게 바로 지방 시장인데요. 물론 지방마다 뭐 활기찬 도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 유출 사유에는 이 직업이 1순위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자,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 필요하고요. 예, 돈벌이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할 직업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지방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바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82,700명이 이 수도권으로 순유입이 됐습니다. 자, 2,593만 명으로 비수도권 지방보다도 인구가 많아진 현재 수도권 시장이고,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요. 자, 사상 첫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수도권, 앞으로도 수도권으로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러시 행렬은 꾸준하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전망치를 보게 되면 1970년도에 수도권 인구는 913만 명이었고요. 자, 비수도권 인구는 2312만 명. 그래서 굉장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었지만 2020년 7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 인구는 꾸준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2596만 명이 됐고요. 자, 비수도권 인구는 1970년 2312만보다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2582만 명이지만 지금 사실 이 비수도권의 인구가 수도권의 인구만큼 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070년, 그래서 이제 50년 뒤에 전망치를 한번 보게 되면 수도권 인구가 1983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도권 지방의 인구는 1799만 명으로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비수도권 인구보다 이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우위에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좀 주춤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전 완료 후에 다시금 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2011년도 처음 전출이 전입보다 많았던, 그러니까 순유출이 됐던 수도권 시장이었지만 지방 이전,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무렵인 2017년도부터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으로 전환된 수도권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 인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수도권 인구가 지금 현재 비수도권 인구보다 좀 늘어났고요. 또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앞으로도 수도권 인구가 우위를 차지할 거다. 자, 수도권 내 인구 이동은 그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 인천이죠. 그래서 최근 20년간 서울에서 경기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사 나가는 현상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수도권 내 인구 이동은 첫 번째 이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 가격과 관련된
부분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직장,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업으로 이제 단독으로 1인 가구로 구성을 하고 있다가 한 30대 정도가 되게 되면 방 2개나 3개가 필요한데 사실 서울의 주택 가격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저렴한 이 경기도권으로 이 30대 이후에 비싼 집값 감당 못하고 경기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대한민국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의 순 인구는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인구는 늘어나진 않았지만 일단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그래서 지방에서 지금 수도권으로 이렇게 지금 순 인구 이동이 수도권으로 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그 호갱노노 사이트라고 제가 자주 이용을 하는데 이 기간별로 순 인구 이동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지금 이 수도권 상황인데요. 자, 경기도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인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인구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 저도 가끔 보거든요. 그만큼 혼자 사는 가구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4년 사이에 100만 가구 이상 증가를 했고요.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 말 대비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31.6%였던 이 1인 가구가 38.5%로 늘어났고요. 2인 가구는 18.8%에서 23.1%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4인 가구 이상으로 보게 되면 22.4%에서 15.8%로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5인 이상 가구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5%대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 형태가 굉장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에 맞춘 그 주거 복지 정책이 필요한 대한민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가장 이 모든 현상을 비교할 때 인근 가장 인접한 국가 바로 일본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좀 더 일찍 맞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들어섰는데요. 뭐 물론 지방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은 그 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도쿄라든가 이제 오사카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18년도에 나온 기사고요.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살펴보니까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을 하고요. 또 이제 도시에서도 이제 소도시가 있고 중도시가 있고 대도시가 있잖아요. 자, 그 도시보다도 조금 더 큰 대도시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대도시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좀 모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사리 농장 또는 뭐 미나리 농장 이런 데 가보면 뭐 베트남이나 또는 라오스라든가 또는 이런 동남아의 그 사람들이 지금 지방으로 많이 우리나라도 이전이 됐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방으로 그 외국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령화 인구 감소 심각한데 유독 도쿄죠. 일본의 수도가 이제 도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도쿄에만 10년째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또 나온 뉴스입니다. 또 올해 나온 뉴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도시매기 현상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일본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그 저출산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추세가 이제 이어질 텐데,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도심에 있다가요,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또 이제 지방으로 이제 인구 분산을 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하고 일자리가 조성되는 지역들로 또는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 신도시로 이동을 한 거죠. 신도시로. 자, 그래서 이제 나갔다가 나가보니까 불편한 것들도 좀 많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전만 돌아보면
뭐 귀농 현상이니 귀촌 현상이니 뭐 이런 것들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만 사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거든요. 왜 나가 보니까 불편한 게 또 많은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도시 생활을 하다가 농촌 귀농 생활 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심으로 집중됐던 수요가 정책적 요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공공기관 이전 정책 폈었죠. 그런 정책적 요소로 또는 주택 가격 영향. 서울 주택 비싸니까 지금 경기도로 우리나라도 많이 나가죠.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 도쿄라는 지역이 정말 주택 가격이 비쌀 때는 정말 지금도 비싸지만 정말 비싸기 때문에 이 신도시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의 영향으로 이제 이동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도심 쪽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이제 도심 회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 도심 속에 많고요. 또 이제 아이들 교육상 때문에 또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병원과는 멀리 살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의료시설 등이 잘 갖춰진, 상권시설이 갖춰진 이 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뭐 일본 사례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방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또 모여 사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이 포인트를 좀 노려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지역 거점이라는 거는 또 그 지역에서 핵심 도시, 대도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지방에 가게 되면 뭐 광역시 뭐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그 도심지 속에서도 중심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자리를 찾고 그런 지역을 좀 노려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대도시 중심지에서도 주거 트렌드 변화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현상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좀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조금 가격이 뭐 전세든 월세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내가 전세 한 10만 원, 아니 월세를 한 10만 원 더 지불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구축 아파트보다는 신축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이제 교통이 불편한 편한 구축 아파트 단지보다도 이 신축 아파트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신축 아파트 단지를 또 선호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대도시 그리고 그 핵심 지역이라고 쓰는 중심지 그 중심지에서도 이제 신축 아파트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자, 그랬을 때는 요 상황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해요. 자, 그러면 이 대도시에서 도심 속이죠. 그래서 이제 구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권을 이야기할 때 입지고요.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택을 바라봤을 때도 상권뿐만이 아니라 이 입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이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는 구축 아파트이긴 하지만 향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 이 수요가 탄탄한 도심 속에 있는 이 입지기 때문에 사실 이 그러니까 수요층이 몰릴 수 있는 이 입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축 아파트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제 정확히 맞아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지방에서 이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경기 침체라든가 또는 수도권으로 지금 사람들이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렇죠. 자, 그래도 그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외부로 나갔던 이 지역 거점 도시에서 뭐 신도시가 많을 거예요.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자, 울산 주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이제 대전이라든가 또는 세종시 주변에도 이제 신도시가 막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또 이게 도시매기 현상으로 또 일어나면서 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중심지 그리고 또 이제 이 해당 지역에서도 좀 랜드마크나 이제 신축 아파트 또 이제 그게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간다 그러면 향후에 입지가 탄탄한 이 구축 아파트 그런 아파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다가 주택을 취득하신다 그러면 사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이 지방에서도 분명히 괜찮은 지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오늘 이 지방 아파트 시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뭐 하나하나 지역을 살펴보고 싶지만 뭐 시간 제약상도 있고요. 또 제가 수도권은 조금 아는 편이지만
뭐 지방의 그 광역시 중심을 좀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지방 아파트를 좀 취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고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